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정학 기본 강의 첫 시간인데 맨 앞에서부터 강의를 하지 않고 교정 역사론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정학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절 세계의 교정 역사를 보는데 그 2010년도 국가직 7급, 2019년도 국가직 7급에도 출제가 되었을 정도로 출제가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정 발전의 5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 발전의 5단계를 볼 때는 일단은 시대 순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복수적 단계 나오죠? 복수적, 위하적, 밑에 교육적, 오른쪽에 과학적, 사회적 해서 앞 글자를 한번 따볼게요. 복할 때 복동그라미, 복동그라미, 윗동그라미, 그 밑에 교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에서 과동그라미, 사동그라미. 그래서 복, 위, 교, 과, 사. 이 순서로 발전을 했다. 이것이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복수적 단계 볼게요. 자, 복수적 단계는 원시 시대부터 고대 국가 형성 시기까지를 말하는데 피해자 측이죠. 피해자 측에 무한한 복수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만약에 이것이 국가라고 하면 틀려요. 국가라고 하면 틀리고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한다. 이것을 동해보복이라 해요. 동가치죠. 동가치. 동해보복 사상이 이루어졌고 다른 말로 탄료 법칙이 행해졌던 시기가 복수적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빨간색으로 사형벌 위주였다는 거예요. 사형벌. 아직까지는 공형벌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형벌 위주였다. 자, 여기서 속죄형 제도 나오죠. 속죄형 제도 밑줄 그시고. 자, 속죄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적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위하적 단계,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죄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위하적 단계부터 시작되었다 하면 틀려요. 이 속죄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하거나 상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죽거나 다쳤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에서 그 돈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곡물 이런 것을 대신 갖다 바치고 죄를 감하거나 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형 제도라는 거예요. 속죄형 제도.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복수적 단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복수적 단계에서는 사형벌 위주였고 그 다음에 동해보복 사상, 탄료 법칙이 이루어졌고 속죄형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형벌 사상은 군주의 권력이 강화되고 중앙집권 체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죠. 삼국시대부터 중앙집권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위하적 단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하적 단계를 볼게요. 자, 일단 위 동그라미 쳤죠. 자, 절대주의 군주의 등장에 따라서 자, 절대주의 군주가 뭐죠? 그렇죠? 국가가 이퀄 왕이다. 이게 짐은 곧 국가다라는 거죠. 절대주의 군주가 등장함에 따라서 왕권 강화, 중앙집권 체제가 시작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복수가 원칙적 금지가 되었고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국가가 형벌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공형벌이라 그래요. 공형벌. 사형벌이 아니라 공형벌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어느 때? 위하적 단계. 위하라는 것은 겁을 말하는 거예요. 위하라고 하는 것은 겁을 말하는데 이때부터 공형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엄하고 잔인한 이 공개적 처벌을 하게 되죠.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이것이 남아있는 국가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북한이죠. 북한 같은 경우가 바로 김정은이가 이제 국가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이퀄 국가라는 말이. 그래서 잔인하고 준엄한 공개적 처벌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남한으로 이탈한다든지 중국으로 이탈한다든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마당 새벽에 아침 뭐 6시에서 7시 아침에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일반 예방주의라 해요. 일반 예방주의. 그래서 일반 사람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는 거죠. 너도 똑같이 이탈하게 되면 너도 똑같이 이렇게 공개 처형을 받는다라고 일반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 하는 것을
일반 예방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공형벌 개념. 그다음 공개적 처벌. 이 공개 처벌이 바로 뭐예요? 일반 사람에게 겁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자, 됐죠? 자, 그리고 이때 법전 알아두셔야 됩니다. 카롤리나 형법전. 이 카롤리나 형법전이 언제부터다? 공형벌 개념 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전 세대 복수적 단계에서는 이 법전이 안 나와요. 이거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법률에 의한 구금시설이 등장하지 않아요. 법률에 의한 구금시설이 등장하지 않는다. 자, 됐고, 그래서 뭐 지하동굴이라든지 성벽의 폐허, 비위생적, 낙후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다음 자 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절대주의 군주라고 그랬어요. 즉 국가 이퀄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깨지는 것이 자, 이 밑에 요 계몽주의 때부터 깨져. 그러니까 국가가 이퀄 왕은 곧 국가다라는 이 사상이 깨지는 것이 바로 요 계몽주의 때부터 깨지게 되는데 이 계몽주의가 중학교 사회책 때 배우죠. 여기 18세기 때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혁명이 발발하면서 요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계몽주의가 바로 뭐죠? 인간이죠. 인간을 중심으로 들고 나오죠. 그래서 합리주의 지워볼까요? 자, 계몽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 그 다음에 박애주의 나오나요? 여기 박애 나오네요. 박애 사상, 박애주의, 계산적이라고 해서 뭐죠? 계산적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육적 단계부터인데 18세기 이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쭉 오시면 18세기 때부터 19세기 중반까지다 라는 겁니다. 100년 동안 이 형벌의 법률화라고 해서 교육적 개선 단계가 100년 동안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산업혁명이 나온다. 그리고 박애, 계몽, 합리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 죄형 법정주의다. 죄형 법정주의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까지는 뭐였나요? 자, 그 전까지는 여기 국가가 형벌을 관장했다. 절대주의 군주였다라고 해서 이것은 죄형 전단주의, 죄와 형벌을 지 멋대로 한다. 죄형 전단주의가 지배를 했었는데, 자, 18세기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 죄형 법정주의, 즉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해야 된다는 이 죄형 법정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적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때 등장하는 교정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암스테르담 노역장, 펜실베니아제, 오번제, 누진제가 이때 나타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앞에서 교육적 개선 단계에서 그 시기가 산업혁명 이후라 그랬죠. 자, 산업혁명이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 자연과학, 즉 생물학, 물리학, 그 다음에 천문학, 뭐 그다음 사회과학에서 뭐 심리학, 그렇죠? 사회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요 형벌의 개별화가 추진되게 되죠. 그 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A가 B를 죽였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자, 그 전까지는 A가 B를 칼로써 죽였단 말이에요. 사망을 했죠. 근데 이것이 고의일 수 있고 과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의 과실을 묻지 않았어요. 오로지 사망만 갖고 너가 우리 아버지 죽였어? 그럼 니도 한번 죽어봐.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결과만을 놓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결과만을 중시해서 결과 측면만 갖고
어떻게 보복할 것이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렇게만 다뤘었는데 이 19세기 후반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이 자연과학 등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 결과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 고의 측면도 고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을 중시하게 되고 이 친구가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 이유는 과연 뭘까?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사회 환경이라든지 무슨 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를 따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자연과학 심리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형의 개별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 행위자를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세기 이후부터입니다. 19세기 이후부터.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개별적 처우, 범죄인 나오죠. 이 범죄인을 중시했던 것이 범죄인을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세기 때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인 개개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예방주의가 아니라 특별 예방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살인이나 상해 등을 해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잖아요. 복역을 하고 나서 출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재범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재사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교정시설에서 어떻게 이 친구를 잘 교정교화를 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가에를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외를 할 때도 맨투맨 과외, 1대1 과외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 밑에 가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치료 모델의 실패로 이 실패가 왜 실패가 됐나요? 분명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교도소 안에서 맨투맨 교육을 하면 이 친구를 잘 교정교화를 시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과학적 처우 단계였었는데 이게 실패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폐쇄 공간에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맨투맨 교육하면 잘 들면 될 것 같았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어떤 교활한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제 교도관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폐쇄 공간에서의 교정교화가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 사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회 단계로. 기존에는 시설 내 처우에서만 교정교화를 했었는데 그 시설 내 처우에서 국한되었던 것의 범위를 어디로 넓힌다? 사회로 넓힌다는 거예요. 사회로 넓힌다. 사회로 넓히면서부터 등장했던 것이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 등이 이 인기를 얻던 때가 바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그 이후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이때부터 인권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었다. 그 예가 뭐죠? 소수민족 철폐.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에 보면 온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다 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계, 뭐 남미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아랍 계열들 전부 다 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 차별 철폐, 여성 인권의 신장 이런 것들이 주장되면서부터 이 수용자들의 인권도 강조됐던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랬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시게 되면 이 헌법상 보장된 이 권리들이 누구에게도 그렇지 수용자들에게도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시대 순서대로 알아두시라. 복, 위, 교, 과, 사 이게 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복수 단계에서는 동해보복사상, 사형벌 위주. 그 다음에 속죄형 제도가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다. 그렇죠? 그 다음 위하적 단계에서는 국가가 형벌을 관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공형벌 위주였고 일반 예방이었다. 대표적인 법전 카롤리나 형법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한번 해두시는데 죄형 전단주의다. 죄형 전단주의 필기해 두세요. 자, 그렇지만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교육적 단계에서는 이 죄형 법정주의가 원칙적화되었다. 그리고 계몽주의, 박애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이 이제 개별적 처우라는 거죠. 특별 예방주의. 그다음 범죄인을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다. 19세기 이후. 그다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부터 1960년대부터 이 사회 내 처우가 강조되고 인권도 수용자들에게 인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교정 관련 국제회의인데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집 가보면 기출문제가 한두 개의 지문이 나와 있긴 한데 10년 전 기출지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채라든지 이런 그쪽에서 약간 출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공채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근데 그 5급 사무관 시험에서는 한번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 굳이 볼 게 없는데 요거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 형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UN 범죄 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로 개정되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요것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단위 국제협력체이고 최대 규모이고 여기서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을 규칙을 결의했다. 근데 이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개정되어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 기준 규칙, 소위 만델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되었다. 자, 이것은 법령집 강의할 때 제가 해드립니다. 자,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은 시행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옛날 기출문제인데 제8차, 오늘날 10차까지 시행됐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시행이 되는데 제8차 회의에서는 이 미결수의 처우를 다루었다까지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교정 역사인데 우리나라의 교정 역사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그 조선시대 4번 조선시대를 보시면 그 조선시대는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대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국사 공부를 다 하시죠. 국사 책에 보게 되면 고조선, 부여, 삼한 이게 나오죠. 그리고 부여에는 영고제도가 있었다. 영고제도. 이 제천행사죠. 이 영고라는 제천행사 때에는 모든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석방하는 풍습이 부여에는 있었고 원형옥이라는 감옥이 있었는데 이 몽골 있죠. 몽고라는 국가를 보게 되면 그 텐트를 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크게 이런 원 모양의 감옥이 원형옥이라는 것이 부여라는 국가에게 존재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소도 됐고요. 이 고대 시대의 경우에는 응보용주의와 복수주의, 속죄형제도 보세요. 그렇죠? 속죄형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죠. 자, 삼국시대 볼게요. 자, 삼국시대에 12배 배상이 있었고요. 우마도살제가 있었네요. 소나 말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그 다음 백제시대를 오게 되면 요 사형에 처할 경우에는 복심을 하고 복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복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심제, 이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로 오게 되면 3심제로 바뀌어요. 근데 백제시대는 이심제였다. 이심제. 자, 됐고 역시 삼국시대의 경우에도 응보용주의, 복수주의. 자,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3번 체크하시고요. 3번 체크하시고. 자, 감옥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그 다음에 뇌옥, 그 다음에 형옥, 수옥 이런 명칭이 다양하게 불려졌다는 것. 이 3번 좀 기억하시고요.